거예요. 조금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기 파트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많이. 연습이 좀 필요한 곳이라서 강의만 듣는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파트가 아니라서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시작해봅시다. 자, 먼저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할 건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한 식이 이제 옴의 법칙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전류, 전압, 저항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전류, 전압, 저항 개념은 알겠는데 기호를 어려워해요. 전류의 기호가 I라고 표현합니다. I라고 표현해요. 원래는 인텐서티에서 전류의 세기라는 뜻인데 세기, 인텐서티 약자인데요. 전류가 I야. 전류가 많이 흐르면 I 아파.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암기할 수 있는 법을 최대한 전류가 I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요. 전압은 사실 좀 쉬워요. 볼트, 몇 볼트, 220볼트 이렇게 말하잖아. V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저항도 영어 단어를 좀 안다면 좀 알아요. 저항하다라고 하는 레지스턴스 이 약자로 R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위, 이거는 기호라고 하죠.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또 힘들게 하는 게 단위가 또 달라. 단위. 전류의 단위로는 A라고 써요. 또 암페어라고 읽어주고요. 그리고 밀리암페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암페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암페어. V는 신기하게 또 단위는 똑같아요. 단위는 똑같이 볼트라고 읽어줍니다. 저항은 또 기호가 이상하죠. 이렇게 생긴 이상한 기호를 사용을 하죠. 이거는 옴이라고 해요. 옴. 몇 옴 기호. 옴이라고 하죠. 이 단위들이 되게 익숙하지 않은 기호들을 막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낯선 거야. 낯설어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낯설음을 먼저 타파를 해야 그때부터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 내용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기호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곳이 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옴의 법칙은 이 옴이라는 사람이 이 옴이야.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기호긴 한데 옴이 만든 법칙은 암기법 만든 건 옴이 만든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빅토리 승리하려면 I를 구출해야 돼. I를 구출하는 동안 많은 적들과 싸우느라고 힘이 빠졌을 테니까 R약을 하나 먹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V는 IR을 기억해서 이걸 I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I는 R분의 V, R에 대해서 정리해서 R은 I분의 V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V도 구하고 I도 구하고 R도 구하는 그런 공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옴의 법칙이라는 공식이에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전류는요, 뭔가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흘러간다? 그럼 어디서 뭐가 흘러가냐면, 봐봐. 이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도선이야, 도선. 도선이 뭐냐면, 전선이야, 전선. 전선은 뭐로 만드냐면은, 구리로 만들어, 구리. 이런 게 도선, 전선이거든요. 이 안에 뜯어보면 구리가 들어있어, 구리가 들어있어서 전기가 흐르잖아.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 중에 하나인 구리를 이용해서 도선을 만드는데 구리선입니다. 구리선. 자, 구리선도 어쨌든 원자들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안에는 원자의 핵 플러스 입자들도 들어있고요. 마이너스 입자들도 막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쪽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극을 걸어줍니다. 마이너스 극을 건다는 건 이쪽에다가 전원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원장치 이런 거야. 건전지 같은 거. 건전지에 뿔로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거든요. 이 도선을 이렇게 확대한 건데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죠? 플러스 극은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플러스들은 움직일 수 있니 없니? 못 움직여. 무거워서. 그럼 뭐가 움직여야 돼? 마이너스가 움직이는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를 향해서 움직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밀어내니까 이쪽으로 밀겠죠. 걸로 가 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쫙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라고 표현해요. 전류가 이제 류자가 흐른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흘러가는 건 뭐다? 전자가 흘러가는 거거든. 전자. 전류가 흐르는 건 결국 전자가 흘러가는 거야. 근데 아주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자의 존재는 진짜 최근에 발견이죠. 최근에. 불과 한 100년, 200년 전쯤에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막 300년 전쯤에도 뭔가 전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전기라는 거. 그때는 이 전기가 흐르는 이유가 이 전자 때문인지 몰랐어. 그냥 뭔가 전전지 같은 데 또 연결하면 뭔가 막 흘러서 막 불이 막 켜지고 그래. 그걸 통해서 이거를 전류라고 미리 이름을 붙여놓고 그때는 이 전자 때문인지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야. 야, 그러면 뭔가 흘러가니까 일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뭔가 흘러가는 거다.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일단 약속하자. 이게 왜 전류가 흐르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과학자들끼리 미리 약속을 한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전류가 무슨 흐름이었던 거야? 전자의 흐름이었던 거야.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흘러가잖아. 전자가 흐르는 방향과 전류 약속한 방향이 어때요? 서로 반대죠. 그럼 원래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됐으니까. 근데 나쁜 과학자들이 이거 그냥 유지하자. 이걸 바꾸면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모든 공식들을 다 바꿔야 돼. 엄청 더 불편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자. 그럼 뭐만 바꾸면 돼?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다시 약속하자. 이해돼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다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거는 전류는 전자가 흘러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자가 흘러가는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흘러가는 또 맞거든요. 근데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다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류를 그래서 뭔가 흘러가니까 물의 흐름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비유를 물의 흐름으로 많이 물이 쫙 흘러가는 모습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 거고요. 자, 전류 얘기했고요. 자, 이제 전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압. 이 책에도 이제 전류가 이제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기. 전류의 세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페어라는 단위에서 가장 기본 단위인 1암페어가 뭐냐? 1암페어가 뭐냐면요. 1초 동안 전자가 원래 안 써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데 여기 있구나. 1번에 있다. 6.25 곱하기 10의 18승계. 이거 무슨 말이냐면 1초라는 시간 동안 1초 동안 1세크 동안 1초야 1초라는 시간 동안 이거 숫자는 몰라도 돼 지금. 그러니까 도선에 여기 단면을 딱 보고서 사람이 1초 동안 관찰하는 거야. 이 도선의 한 단면을 1초 동안 관찰하는데 1초 동안에 무려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부룩 흘러가. 그때를 1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1암페어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 죽어요. 불과 1암페어밖에 안 되는데 우린 죽습니다. 1암페어를 밀리암페어로 하는 사람이면 이게 1000밀리암페어거든요. 1000밀리암페어. 쌤이 기억하기로 잘 확실하지 않은데 한 80
밀리암페어만 우리 몸속에 흘러도 80mA 정도만 흘러도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상이 생긴다. 그리고 한 200mA 정도만 흘러도 우리 몸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무려 1000mA 흐른다고 그냥 죽어요. 죽습니다. 1초 동안 흘러가면은 그렇게 전류의 세기가 1A라는 값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센 전류의 값이라는 것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숫자들은 아직은 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A의 정의가 1초 동안 어느 정도의 전자가 한꺼번에 확 흘러갈 때를 1A라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압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전압의 키워드는 압력입니다. N자, 흘러가는 거라면 압력이에요. 누가 압력을 가하냐면 얘가 압력을 가해요. 얘가 건전지가 압력을 딱 가해가지고 전류가 쫙 흐르게 도와주는 걸 전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전자라고 한다면 이 건전지가 압력을 가해주지 않으면 전자는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선이 끊겨 있으면 이 전압이 얘한테 힘을 못 주잖아. 힘 못 주면은 이 전자들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전자들이 각각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일로 갈까? 아니야 일로 갈래? 일로 갈 거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어. 현재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흐르고 있다가 이것이 도선을 딱 연결하면 전압이라는 것이 딱 걸리면서 압력이 걸리면서 한쪽 방향으로 아까처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지. 자, 이거는 압력이다. 첫 번째, 압력에 해당한다. 뭐를 밀어준 압력이다? 전자, 다른 말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력이다. 그런 능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압이란 무엇이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압은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자, 책이 없는데요. 설명해 줄게요. U자 모양의 이렇게 관이 있어요. U자 모양의 관. A, B이고요. 가운데는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어. 딱 열 수 있습니다. 왼쪽에다가도 물을 채우고요. 오른쪽에다가도 물을 채울 거예요. 근데 왼쪽은 많이 채우고 오른쪽은 조금만 채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콕을 딱 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럼 왜 흘러가 그러면? 나는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그지?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둘의 수위의 차 때문에 수위가 차이 나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걸 전류라고 할 수 있지. 물의 흐름. 전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위차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는 거지. 이 수위차를 다른 말로 수압이라고 하는 거야. 수압 때문에 전류가 수압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 이걸 그대로 옮겨볼게.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라는 건 전자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모여있으면 마이너스 극인 거고, 여기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플러스 극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는 막혀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도선이 딱 연결이 되는 순간 이 전자들이 이쪽을 향해서 절로 갈래! 우르르 가는 겁니다.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극이 현상, 이 현상이 돼요. 전류라는 현상이라니까.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야. 이쪽에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별로 없어요. 바로 전자의 개수가 차이나지? 그래서 이거를 대칭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전자의 위치가 차이가 난다. 아까 수위차의 대칭적인 전위차가 발생한다고 표현하고요. 수위차가 수압이라면 전위차는 뭐가 되겠어? 이게 바로 전압입니다. 전압. 이 건전지가 1.5V 써 있죠. 왼쪽과 오른쪽의 압력의 차이가 얼마다? 1.5라는 압력의 차이를 보여요. 근데 건전지도 막 5V짜리, 10V짜리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는 더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지.
이 차이가 크다는 건 콕을 열었을 때 더 빠르게, 강하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1.5V가 아니라 뭐 5V짜리가 있다면 훨씬 더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전류가 훨씬 더 많이 흐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압이라는 개념이야. 전압. 자, 마지막 정리는 쌤이 PPT를 보여줄게요. 전류계 전압계는 우리 다 배우고 나서 한꺼번에 배울 거예요. 안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외워야 되거든요. 전류계 전압계는 마지막 이 전류계 전압계 이게 저항 연결 5번을 배우고 나서 보면은 그냥 너무 간단해. 근데 지금 여기 전압까지 배우고 나서 소개를 하면은 지금은 현재는 외울 수밖에 없어. 되게 어려운 공법이니까 마지막까지 배우고 나서 전류계 전압계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서 저항을 먼저 배울게요. 전압을 V라고 표현하고 저항. 자, 저항은 자, 도선에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갈 건데 여기서 도선에서 전자가 흘러가는 걸 막아주는 물질들. 전자가 흘러가다가 전자가 막 지나가다가 탕 부딪혀. 부딪히면 전자가 가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 이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저항이 큰 거야. 그래서 전자가 흘러가는 걸 막아주는 것을 저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저항이다. 그래서 뭐에 부딪힌다고 하냐면 전자가 가다가 이 원자들한테 이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하고 쾅 부딪히면 저항이 크다, 저항이 발생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항 얘기를 좀 할 건데 쌤이 재밌는 일화를 준비했어요. 자, 졸라맨. 안녕 졸라맨. 키가 큽니다. 이 졸라맨한테 도선을 줍니다. 도선. 이따만한 도선을 줘요. 일단 졸라맨은 도선이 없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냥 막 다닐 수 있는 거. 근데 도선을 주면 이 안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졸라맨이 이 안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생기니까 저항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때 이 단면적 봐봐. 그냥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정도지. 그래서 이 단면적을 책에서는 굵기라고 써놨는데 좋아요. 다행히 써놨다. 좋아요. S. 자, 이 굵기, 도선의 굵기를 S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좀 더 굵으니까 ES라고 ES. 이만한 굵기를 가진 도선의 길이는 L짜리 도선을 통과합니다. 전자 입장에서 여기를 통과하기 힘들겠지. 저항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 저항의 값을 만약에 15ohm이라는 저항이 발생했다고 설정해 볼게요. 자, 두 번째 1번 실험이고요. 두 번째 실험 또 졸라맨을 등장시킨 다음에 안녕 졸라맨 이번엔 여기 좀 통과해봐. 단면적은 똑같아. 그래요? 근데 길이가 2배야. 헐. 졸라맨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겠죠? 길이가 2배니까 이건 ES 똑같은데 길이 2배니까 저항이 훨씬 커지겠죠? 몇 배 커진다? 2배 커집니다. 자, 이 녀석의 저항은 얼마다? 25ohm이 됩니다. 자, 1번과 2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저항이라는 녀석은 뭐에 비례한다?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도 커지는 겁니다. 길이가 length, L이라고 표현하고요. 길이가 길어지면은 저항도 같이 커져요 라는 뜻이에요. 이 L이라는 기호를 왜 쓰냐면 우리 곁까지 3번에 L하고 S 써있죠. 곁까지 3번에 써있잖아. 그지? 써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굵기를 S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런 기호들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호를 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녀석은 길이가 길어지면 더 커진다는 거 일단 이해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졸라맨을 또 준비시킨 다음에 안녕 졸라맨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는 좀 좁아. 좁은 대신에 미안하니까 짧게 해줄게. 길이는 L인데요. 단면적이 얼마야? 그냥 S입니다. 일단 얘랑 길이 똑같지. 근데 졸라맨은 이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얘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왜? 숙여서 기어가야 된단 말이야. 싫어하잖아.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딱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저항이 클 것 같아? 3번이 더 큽니다. 또 몇 배?
2배만큼 커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저항도 얼마다? 얘도 25입니다. 무슨 소리야? 단면적이 좁으면 숙여서 봐야 되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단면적이 작아지면 저항은 커집니다. 그래서 단면적과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단면적을 S라고 한다면 S에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S분의 1에 비례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이렇게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요. 길이에는 비례합니다. 라고 써지게 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도 2배가 된다. 2배가 되면. 그리고 굵기가 굵어지면 오히려. 굵기가 굵어진다는 이거죠. 굵기가 굵어지면 반대로 저항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곁가지 2번의 도선의 저항은 도선의 굵기분의 도선의 길이로 정리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말하는 졸라맨 법칙으로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참, 다는 못하겠고요. 오메 법칙까지만 소개를 할게요. 오메 법칙까지만.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 눈 하나, 선생님 그래 눈 하나 그랬죠? 이 눈, 안녕 눈. 얘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옴이야. 옴이라는 사람의 눈이야.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도선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건전지도 막 연결하고 그러잖아. 건전지로 전압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그리자. 저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항을. 그 다음에 건전지에 해당하는 전원 장치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거 본 적 있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건전지 방향 맞춰주면은 반대로 그리면 되겠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긴 게 플러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저항이고요. 얘가 전압이죠. 그리고 여기 단면을 옴이라는 사람이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뭘 측정하냐? 바로 전류라는 것을 측정할 거예요. 전류가 기호로 뭐지? I였죠. I. 자, 첫 번째 실험. 전압을 높여볼까? 전압을 높이면 전압은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확 커지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지. 오케이. 전압을 높였더니 전류가 더 많이 흘러.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야? 서로 비례 관계야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히 상식적입니다. 압력을 높여주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지.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요. 자, 전압은 똑같이 유지한 채로 저항을 키워, 저항을 더 큰 걸 쓴 겁니다. 저항이 크다는 건 이걸 도선의 단면적을 줄였거나 길이를 길게 하면 되겠죠? 저항을 변화시켜, 저항을 크게 만들어. 그럼 전류가 잘 흘러, 못 흘러? 막으니까 잘 못 흐르겠지? 그래서 저항을 크게 했더니 전류는 많이 못 흘러.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전류하고 저항은 무슨 관계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도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실험만 딱 해서 만든 게 바로 전류는 내가 실험해보니까 이 전류라는 녀석은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해. 이겁니다. 이것을 뭐 한 거야? 이것을 V에 대해서 정리 한번 했더니 수학적 정리할 때 V는 어떻게 구한다? I 곱하기 R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쌤이 V는 IR이라는 공식을 써줬던 겁니다. 처음 나온 공식은 이건데 이걸 V에 대해 정리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V를 구할 때는 이 방법으로 전압을 구해내고요. 이걸 또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R은 I분의 V라는 공식으로 또 정리가 되지. 그래서 저항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 딴 건 다 알겠어. 저항도 알고 내가 여기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도 알아. 근데 전압이 얼마인지 몰라.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구하라. 전압은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돼. 그죠? 딴 건 다 알겠는데 내가 전류를 몰라. 어떻게 구하지? R분의 V로 구해. 딴 건 다 알겠는데 저항이 얼마인지 몰라. 이렇게 구해. 그래서 이 회로에 저항이 얼마인지, 전압이 얼마인지, 전류가 얼마인지를 이 옴의 법칙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호가 너무 어려워지 우리에게 기호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전기가 어렵게 느껴지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전류는 I야, 전압은 V야, 저항은 R이야, 단위로 뭐를 사용해. 이걸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걸 조합해서 막 문제도 풀 수 있게끔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장시간 고생 많았고요. 일단 전류와 전압에서 저항까지 했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 저항에 관련된 문제들까지는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합시다. 고생했어요.